만약 이 영상이 지금 당신 앞에 나타났다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콘텐츠는 단순히 시청하는 것을 넘어 마음 깊은 곳을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곳에서 당신을 사로잡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바로 그런 영상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이름 붙일 수 없는 불안감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지 모릅니다. 삶은 계속되고 책임은 다하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 내면에서는 무언가 조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당신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는 듯합니다. 삶이 당신에게 다른 차원의 깊이를 요구하는 듯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순간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의식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무의식은 삶 속에서 외침으로써 우리에게 자신을 상기시킵니다. 그렇기에 어떤 영상들은 추천 목록에 나타나지 않지만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식은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부름을 듣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같은 생각에 자주 사로잡히셨나요? 나는 진정 누구일까? 내가 살고 있는 삶은 정말 내 것일까? 왜 내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있을까? 와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융의 말처럼 이것들은 개성화 과정의 첫 징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언제나 불편하게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피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가르치지만 정직해지라고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순응하라고 가르치지만 내면의 갈등에 귀 기울이라고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억누른 모든 것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고 그곳에서 그림자가 형성됩니다. 이 그림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단지 불안감으로 느껴지지만 점차 무의미한 피로감, 갑작스러운 소외감, 그리고 내면의 공허함으로 변모합니다. 융은 자신의 그림자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것을 운명으로 착각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시청하신 이 영상은 당신이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내면의 부름이었음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길은 모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집중함으로써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합니다. 1. 인간관계, 성공, 지위. 이 모든 것이 소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진정한 주인공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만약 당신도 최근, 심지어 사람들 속에 있을 때조차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기 인식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인식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입니다. 예전에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을 지탱할 수 없을 때 영혼은 새로운 균형을 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과거를 되짚어보고 인간관계를 재해석합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의식이 확장되면 더 이상 옛 패턴에 갇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의 말처럼 무의식과 마주하지 않는 자는 운명의 순환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 이 글을 읽다가 이게 바로 나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순간 멈춰서 생각해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도망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멈춰 섰습니다. 바라보고 귀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찰자의 반사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내면의 준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 상태가 당신을 변화의 문턱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은 당신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진실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은 수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어둠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공통적인 경험들입니다. 어쩌면 이제 당신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영상을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보게 된 건가요? 아니면 마음속에서 지금 봐야 해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후자라면
당신은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정체성은 사회가 용인하는 가면일 뿐입니다. 미소 짓는 얼굴, 절제된 행동, 합리적인 결정,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시스템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 아래에는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억압된 감정, 거부된 욕망, 용납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생각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그림자는 사람의 어두운 면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면입니다. 진정한 위험은 이 어둠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볼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자신이 볼 수 없는 것이 자신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림자는 흔히 악으로 낙인 찍히지만 그림자는 단순히 억압된 것일 뿐입니다. 어린 시절 억눌린 분노, 억압된 꿈, 수치스럽다는 이유로 억눌렀던 충동, 이 모든 것이 무의식 속에 축적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것이 표출됩니다. 분노의 폭발로, 무의미하게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자기 혐오로 말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사람들은 대개 남을 탓합니다. 환경, 사람들, 삶. 하지만 융이 말했듯이 인간의 진정한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 즉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에 의문을 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순수하지 않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온전한 인간 존재로 향하는 초대입니다. 어둠을 직면하지 않고는 빛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어둠을 인정할 때 비로소 빛은 의미를 얻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통제력이라는 환상을 산산조각 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제력 상실은 자아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이 순간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내면으로 성장하거나 외면으로 굳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자각을 억누르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말합니다. 소음은 커지지만 내면의 침묵은 깊어집니다. 또 어떤 이들은 멈춥니다.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 두 번째 길에서 시작됩니다.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작지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을 떠올려 볼 때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특징들은 종종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경우가 많습니다. 융은 이를 투영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영합니다. 그들에게 화를 내고 비판하고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문장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불편함은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종종 홀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정체성은 무너지고 새로운 정체성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는 가장 취약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입니다. 융은 이 단계를 정신적 산고라고 표현했습니다.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로운 것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이 당신에게 공감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 문턱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달한 사람들 대부분은 되돌아갑니다. 그림자와 마주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을 하나씩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아서 이 문턱을 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판단은 줄어들고 감정은 깊어지며 말은 줄어들지만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바로 그 지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언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당신 안에서 조용한 부름이 들려옵니다. 이 부름은 당신을 두렵게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당신에게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어둠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 설명하는 것은 경고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자신을 탓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알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당신이 보기 시작한 것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처음으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면의 그림자와 처음 마주하는 것은 종종 매우 힘든 일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자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짊어진 짐과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자각력이 강할까? 많은 사람들은 이를 저주로 여깁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느끼고 사소한 것까지 놓치지 않는 사람은 평화보다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편안해 보입니다. 질문도 덜 하고 상처도 덜 받고 덜 지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겉으로 보이는 침묵일 뿐입니다. 아무도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높은 자각력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이 자각력은 내면 세계에 더 넓은 공간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이 공간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기억, 억압된 감정, 억눌린 욕망, 그리고 과거의 미완성으로 남겨진 자아의 조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자각력이 선물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느껴집니다. 더 이상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보기 시작했다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자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될 수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깊이 생각할까? 왜 나는 소박한 것들에 만족할 수 없을까? 하지만 바로 이러한 질문들이 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어떤 마음들은 표면적인 삶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깊이를 갈망합니다. 융은 이러한 사람들을 집단 무의식의 운반자라고 설명합니다. 즉, 사회가 억압하고 무시하는 진실을 직관적으로 감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종종 오해받고 고립되고 심지어 내적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변화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짐과 선물의 차이는 의식에 있습니다. 무의식적 자각은 사람을 짓누릅니다. 의식적 자각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경험하는 내면의 강렬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강렬함은 그들을 지치게 하고 불안으로 이어지며 삶과 단절시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그 강렬함을 인식하고 귀 기울이고 이해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 에너지는 깊은 직관으로 변모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공감 능력이 탄생하고 진정한 지혜가 꽃피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화가 단순히 생물학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식 또한 진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는 종종 안락지대의 붕괴에서 시작됩니다. 내적 갈등, 무의미함에 대한 느낌, 기존 정체성의 해체, 이러한 것들은 퇴행이 아니라 재구조화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정신의 재조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더 온전한 자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낡은 자아의 해체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최근 들어 예전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당신을 정의했던 것들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 목표, 심지어 꿈조차 의미를 잃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붕괴가 아니라 재구조화입니다. 의식이 확장됨에 따라 기존의 틀은 너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사람은 과거에 매달려 고통받거나 미지의 세계로 용감하게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감정은 정말 짐일까요? 아니면 아직 감당할 줄 모르는 선물일까요? 모든 선물은 그것을 감당할 의식이 생기기 전까지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근육이 무게를 지탱하며 발달하듯이 영혼은 짊어진 짐을 통해 더욱 강해집니다. 이 말이 낯설지 않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집단 의식보다 조금 앞서 걷는 사람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이 길은 외로울 수 있지만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다른 사람들이 감히 묻지 못하는 질문을 던지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질 때마다 의식은 조금씩 확장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대로 인도된다면 심오한 온전함으로 이끌어주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선물은 알아차리지 못할 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당신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그들이 조용히 서로를 발견하는 문턱이 될 수 있습니다. 내면의 깊이를 억누르는 대신 이해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막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자각이 어떻게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짐이 아닌 힘이 되는 의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말은 하는데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은 맞고 의도는 순수한데 상대방의 눈에는 공허함만 가득합니다. 마치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내면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관문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이해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것은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투명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영혼에 가장 무거운 외로움을 안겨줍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문제는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의식 수준의 차이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의식 깊이만큼만 인지합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마주하지 못한 것을 타인에게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은 듣지만 그 의미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말이 그들이 아직 감히 들여다보지 못한 곳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을 침묵하게 만듭니다. 모든 설명 시도가 새로운 실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미묘한 한계점이 발생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받기 위해 자신을 단순화하고 다듬고 자신의 일부를 숨깁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덜 느끼고 덜 질문합니다. 배척당하지 않는 것보다 순응하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응은 자신의 내면의 현실을 타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각까지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융은 인류의 가장 큰 망상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식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입니다. 아이가 어른의 책임을 이해할 수 없듯이 내면의 자각이 발달하지 않은 마음은 심오한 의식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꽃이 왜 말을 하지 않느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움은 내면의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외로움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은 결점이 아니라 과도기적인 공간입니다. 마치 다리 한가운데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옛 다리 쪽에도 새 다리 쪽에도 완전히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전환기에 우리는 흔히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될 수 없을까? 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의식이 확장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의식이 성장할수록 기존의 패턴은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낡은 대화와 피상적인 관계에 갇혀 허우적대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이는 단절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은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점이 아닙니다. 깊은 유대감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가 아니라 조용한 공명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융의 말처럼 영혼은 서로를 알아보는 것이지 서로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당신과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이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진정한 당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내면의 경계를 설정하고
모든 생각을 공유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폐쇄가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명료한 고독으로 이끌어줍니다. 혼자이지만 고립되지 않고 침묵하지만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다음을 기억하세요. 이해받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결점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깊이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그저 지켜볼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오해하겠지만 여전히 당신에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의 조용한 영향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고 싶은가? 아니면 당신 자신으로 남고 싶은가?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게 되면 외부 세계의 소음은 점차 줄어들고 내면의 명료함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와닿는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말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닿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제 이 여정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도망치는 법을 배웁니다. 고통, 불확실성, 수치심,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자기 자신에게 다가가는 것이 타인으로부터 도망치는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의 진정한 여정은 외부 세계가 아닌 내면 세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턱은 도망치는 대신 머물기로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 통합이 시작됩니다. 억압, 무시, 부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억압된 모든 것은 다른 형태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도망치려 했다고 생각했던 것의 그림자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통합은 선과 악 사이의 전쟁을 끝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흑백 논리로만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모순, 불일치, 억압된 욕망, 그리고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없애려 애쓰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융이 제시하는 길은 이러한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즉, 어둠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내면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용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답은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첫째,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솔직하되 냉혹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면에 있는 질투, 분노, 취약함을 부정하지 않고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직시한다고 해서 굴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마주하는 모든 감정은 더 이상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의식만이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기 때문입니다. 통합의 과정에서 사람은 자기 연민을 기르게 됩니다. 이 연민은 약함이 아니라 더 깊은 형태의 강함입니다. 끊임없이 비판하던 내면의 목소리는 점차 누그러지고 이해하고 경청하는 내면의 안내자로 대체됩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내면의 갈등을 억누르는 대신 갈등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왜 이런 감정을 느낄까? 라는 질문은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로 바뀝니다. 바로 여기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융이 통합이라고 부른 과정은 인간 내면의 모순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강점과 약점, 빛과 그림자, 이성과 직관이 한 지붕 아래 공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일방적인 발전이 아니라 순환적인 성숙 과정입니다. 때로는 뒤처지기도 하고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단지 시간을 지연시킬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인간관계 또한 변화합니다. 덜 가식적이고 덜 인정받으려 애씁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독을 견디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 고독은 공허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접촉입니다. 그리고 이 접촉은 타인과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합된 사람은 관계를 맺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더 이상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삶과 협력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경청하고 반응하는 대신 알아차립니다. 이러한 자각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통합은 당신을 더욱 의식적이고 균형 잡힌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내면의 나침반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왜 그렇게 느끼는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혼란스러운 외부 세계에서 살아남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통합은 목적지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매일 새롭게 선택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않고 자신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자신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자신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면의 여러 부분들이 적이 아닌 아군이 됩니다. 이 글을 읽고 내면의 고요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통합은 소음이 아니라 깊은 고요함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합니다. 도망치는 대신 머무를 수 있는 의식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 이 의식을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하는 차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통합이 어떻게 삶으로 이어지는지, 즉 내면의 변화가 외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시험은 내면의 세계가 아니라 삶의 바로 심장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달력의 페이지는 소리 없이 넘어가지만 사람 내면의 변화는 항상 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단 한순간의 자각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휩쓸려 갑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2026년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의식의 흐름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외부 환경뿐 아니라 내면에서 내리는 결정에 의해서도 결정됩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당신은 이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변화는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새해, 새로운 도시, 새로운 사람이 당신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조용히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의 생각이 풀리고 믿음이 깨지고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융이 말했듯이 사람은 무의식을 의식화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을 운명으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으로 접어드는 지금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조금 더 의식적으로 하지만 똑같은 악순환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다른 차원으로 나아갈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변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이름으로 옛 패턴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도피, 똑같은 내면의 대화, 포장만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불편함을 수반합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하고 방어막을 허물고 가면을 벗겨냅니다. 이 순간 한 가지 분명해집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그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억누르는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그림자를 적이 아닌 안내자로 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차이가 과거의 자신과 당신을 구분짓는 선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어둠을 인식하는 순간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갈등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이상 외부 세계와 싸우지 않습니다. 2026년으로 접어드는 지금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 살 것인가? 이 두 길은 동시에 걸을 수 없습니다. 2026년을 맞이하여 당신은 여전히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내면의 진실에 책임을 질 것인가?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것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외면할 수 없고 느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의식적으로 걸어가거나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정답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깨어나는 질문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직 모를 수도 있지만 더 이상 과거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영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고 내면의 부름입니다. 2026년으로 접어드는 지금 진정한 질문은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가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누구인가? 입니다. 만약 이 질문에 공감한다면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문은 한 번 열리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이미 그 문턱을 넘은 사람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것일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일단 깨달음을 얻으면 더 이상 과거의 무지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갈망합니다. 아는 것은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식이 확장되면 축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문턱에서 되돌아갑니다. 익숙한 고통이 미지의 평화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통제력을 내려놓는 순간 시작됩니다. 자신을 재정의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시작할 때 그때 내면의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당신을 붙들어주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인생에서 겪었던 모든 좌절,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선택들, 길을 잃었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모두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융의 말처럼 상처는 빛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도전이 되는 모든 경험은 당신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돌아봤을 때 당신이 겪었던 경험들이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의식이 자신의 길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